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서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문제를 통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바로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자, 1번 전기 화학용 직류 전원의 요구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전기 화학에 사용되는 직류 전원 장치는 별도의 요구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저전압 대전류여야 합니다. 즉 낮은 전압으로 큰 전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전압 조정이 가능할 것인데 전압 조정이 자유롭게 되어야지만 전기 화학용으로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일정한 전류로서 연속 운전에 견딜 것. 연속적인 운전에도 계속해서 견디고 있어야 되겠죠. 견디지 못한다면은 그만큼 연속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좋지 않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저전류에 의한 저항손의 감소에 대응할 것. 자, 우리 저항 손실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거든요. 직류 전원 장치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저전류에 의한이에요. 즉 대전류에 의한이 아니라 저전류에 의한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자, 직류 전원 장치의 요구 사항으로는 1번부터 4번까지로 정의가 되고 자, 여기엔 나와 있진 않지만 별도로 효율이 높다라는 그런 특징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1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전기 분해에 의하여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에 비례하고 또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하는 법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해서 우리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도 있지만 패러데이의 화학 법칙 또한 존재하죠. 즉 패러데이의 제1법칙이 되겠는데요. 자, 물질의 양 W라고 하는 것은 패러데이 상수 K에다가 여기를 통과하는 총 전기량 Q라는 것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Q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적어보게 되면은 전류 곱하기 통과한 시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법칙은 바로 패러데이 법칙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리 원자량은 63.54이고 원자가가 2라고 합니다. 전기 화학당량은 약 얼마인가? 단 구리 화학당량과 전기 화학당량의 비는 약 96,494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패러데이 제1법칙을 이용을 해서요. 자, 우리 패러데이 상수 K라고 하는 것은 전기 화학당량 분의 구리의 화학 당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구리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물질의 화학당량이 구리 화학당량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패러데이 상수는 지금 구리 화학당량과 전기 화학당량의 비로 96,494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어져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구리의 원자량과 원자가입니다.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을 63.54라고 했고요. 원자가가 2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을 계산하면 31.77이 나오나요? 31.77이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구리의 화학 당량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구리의 화학당량이 31.77을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자, 96,494를 분모로 내려오게 되고 전기 화학당량을 우변으로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전기 화학당량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전기 화학당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따라서 이 값은요. 이 값은 96,494분의 31.77이 되어서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0.32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단위는 그램 퍼 쿨롬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전기 화학 당량인데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단위를 보시면요. 밀리그램 퍼 쿨롬, 밀리그램 퍼 쿨롬, 그램 퍼 쿨롬, 그램 퍼 쿨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한 거 0.32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램 퍼 쿨롬이 이 보기선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3번이랑 4번은 아닌 것을 알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밀리그램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삭제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0.3292의 밀리그램 퍼 쿨롬으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의 2번이요.
자, 이어서 4번. 다음 중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자,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이 이제 산화되려는 성질을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온화 경향이 크면 클수록 산화되기 쉬운 것이고요. 즉,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이고, 반응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고, 이온화 경향이 가장 작다라는 것은 환원되기 쉬운 것, 전자를 얻기 쉬운 것, 즉 금속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으려는 성질을 의미하게 됩니다. 반응성이 낮게 되죠. 자, 그럼 여기 나온 것은 뭐냐? 1번 Ag, 은이고요. 2번 Pb, 납이고요. 3번 Na, 나트륨이고요. 4번 Sn, 주석입니다. 자, 이 중에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K, 칼륨이죠. 칼륨, Ba, 바륨, 그 다음에 Ca, 칼슘, 자, 그 다음에 Na, 나트륨, 그 다음에 Mn, 마그네슘, 그 다음에 Sn, Sn은 주석이 되죠, 주석. 그쵸? 자, 그 다음에 Pb는 납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낮은 Ag, 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뭡니까? 보기에 있는 것 중에서 나트륨이지, 나트륨.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외로 말씀드리면 이 칼륨보다도 금속과 이온화 경향이 큰 것은 리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마그네슘과 주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있죠. 알루미늄과 아연과 철과 니켈이 있습니다. 니켈 다음에 주석이 오는 거예요. 자, 번외로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주 금속에는 4번이었고, 다음 중 전해정제법이 이용되고 있는 금속 중 최대 규모로 행하여지는 대표 금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먼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해정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금속의 전해정련을 전해정제라고 하죠. 자, 이게 뭐죠? 고순도의 금속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전기 분해를 사용을 해서 순수한 금속을 음극에서 석출하는 방식, 이것을 전해정제라고 부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속이 뭡니까?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금속은 1번 구리라고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전지의 자기방전이 일어나는 국부작용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자, 우리 자기방전, 기전력이 감소하는 작용에는 분극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 국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분극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가스가 극판에 달라붙어서 기전력이 감소했다면, 자, 이 자기방전으로 인한 이 기전력의 감소를 우리가 국부작용이라고 하는데, 국부작용의 대표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전극에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물을 억제시켜주는 게 첫 번째 방지 대책. 두 번째, 애초에 전극 자체를 재료를 고순도로 해주는 것이 두 번째 억제 대책. 세 번째는 전극에 수은도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말감화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연 음극 또는 전해에게 불순물이 섞여 국부전류에 의해 전극이 부분 용해되는 것을 자체 방전돼서 수명이 줄어드는 게 국부작용이 되는데, 아연 전극을 수은도금하는 아말감화, 고순도 전극 재료 사용, 그리고 불순물 혼입을 전극에 들어오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방법은 뭐죠? 바로 3번이 되겠죠. 순환 전류를 발생시킨다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 7번입니다. 알칼리 축전지의 양극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 우리 알칼리 축전지의 반응식 한번 배웠었는데요. 이런 시간대. 자, 우리 알칼리 축전지의 양극,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 양극은 수산화 니켈이었습니다. 니켈. 수산화 니켈은 수산화 니켈이었는데, 옥시 수산화 니켈 또는 수산화 제2 니켈이라고 해서요. NiOOH로서 양극이 결정이 되었고요. 자, 방전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수산화 니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NiOH의 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양극의 재료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수산화 니켈이 알칼리 축전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8번, 알칼리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알칼리 축전지에 대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보시면 1번, 전지의 수명이 납축전지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지의 수명은 알칼리 축전지가 연축전지 또는 납축전지보다 길어요. 약 30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길고요.
자, 진동과 충격 그리고 과방전, 과충전에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 급격한 충반전 및 높은 방전율을 견디기 어렵다가 아니라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칼리 축전지가 더 뛰어나요. 그리고 소형 경량이며 유지 관리 또한 편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3번.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9번 볼게요. 9번. 여기 8번의 특징 한번 해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시면 축전지에서 충분히 방전했을 때 양극판의 빛깔은 무슨 색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전에 알칼리 축전지의 반응식을 떠올렸었는데 이번에는 연축전지의 반응식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연축전지가 충전과 방전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 먼저 충전되었을 때 양극판의 색깔은 어떤 색을 띠죠? 어떤 색을 띠죠? 우리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 양극판은 젓갈색을 띠게 됩니다. 젓갈색. 이 젓갈색의 물질이 무엇입니까? 양극에 있는 PbO2죠. 이산화 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극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백색을 띠는,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 백색을 띠는 납이 있습니다. B가 있죠. 음극. 이게 양극이고요. 이게 음극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전되었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방전되었을 때 양극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죠? 이제 양극판에 있는 거는 PbSO4. 그렇죠? 이게 뭡니까? 바로 황산납인데 색이 무슨 색이에요? 회백색을 띠게 됩니다. 회백색. 황산납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충분히 방전했을 때 양극판의 빛깔에 대해서 물어봤으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회백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화학에서 다뤄보는 문제들을 몇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다음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